그 다음에 또 책을 하나 더 읽은 거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좀 추천해주고 싶은 책이 좋은 주식, 나쁜 주식이나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려요. 그래서 좋은 주식, 나쁜 주식이나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괜찮아요. 이 책이 나온 지는 한 몇 달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표지가 좀 어수선하게 됐죠. 생각보다 대학 교수이기도 하고, 내용 자체도 선정적이거나 정신없고 이런 것도 아닌데, 그냥 이렇게 표지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게 표지를 좀 잘못 선택한 게 아닌가라고 싶긴 한데, 책 내용은 되게 괜찮아요. 이 책이 딱 좋은 점은, 제가 볼 때 이런 책은 좀 자주 보기 힘든 귀한 책이고, 내용이 좀 밸런스가 잘 잡혀서 되게 좋은 책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용 자체가 막 어렵거나 완전히 새롭거나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초보자 관점에서 좀 읽어보면 꼭 이런 책은 꼭 읽어봐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책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 시중에 나와 있는 책 중에 좀 결정적으로 단점이 보이는 책들이 어떤 게 있냐면,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일단 급이 안 되는 애가 자기 네임밸류 올리려고 이렇게 쓰는 책이 있어요. 그런 책은 언급 안 하는 게 답이에요. 괜히 언급하면 이렇게 막 달려들기 때문에, 그냥 아예 언급을 안 하는 게 답이다라고 생각해서 언급을 아예 안 하려고 하고 있고요. 거론의 영역에 들어온 책들 중에서 아쉬운 책은 어떤 게 있냐면, 보통 이제 그런 책들은 보면 제도권에 있는 분들이 쓴 책이 많아요. 제도권에서 좋은 대학 나오고 공부 많이 하고 그런 분들이 이제 투자에 관련된 책을 썼으면 전혀 이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거나 그러진 않는데, 그런 분들이 쓴 책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그 눈치 보는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제약이만 제도권에 현재 몸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였나요? 지지난주였나요? 애널리스트 보고서, 지난주였군요. 제가 지난주에 애널리스트 보고서 행간을 읽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현실적인 제약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잘 녹였는지 잘 이해를 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마찬가지로 제도권 분들이 책을 쓰면 여러 가지 자신의 상황 때문에 언급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되게 좋은 이야기를 했는데, 저까지 이야기하고 많아, 살짝 아쉬운데? 요런 느낌이 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시원시원하게 좀 이야기를 해주거나 설명을 해주지 못하고 여러 가지 좀 눈치를 보고, 되게 좋은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좀 한정적인 부분에서 좀 그쪽 이야기를 너무 맴돌게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책을 읽는 입장에서 전체적인 밸런스나 그런 측면에서 사실 조금 아쉽잖아요. 그래서 그냥 전체적인 투자 마인드나 이런 부분 잘 설명을 해줘요. 근데 어떤 기업은 좋은 기업이고 어떤 기업이 안 좋은 기업이냐, 그 이유는 뭐냐, 이런 부분에 구체적인 예를 들고 이런 거 할 때는 조금 아쉬운 경우네요. 왜냐하면 눈치를 많이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현실을 잘 알기 때문에 그런 책들은 좀 읽고 있으면 아쉽죠. 왜냐하면 퀄리티가 있는 책 중에선 번역서 비중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언급할 가치가 없는 책들에서는 대부분이 한국 저자들의 책이 대부분이고요.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퀄리티가 되는 거는, 번역이 됐다는 거는 일단 검증이 된 저자의 책이 번역이 됐다라는 거니까, 보통 이제 번역서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레벨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그런 책들이랑 그런 번역서들이랑 경쟁하면서 비슷한 레벨에 있는 책은, 한국 저자의 책은 좀 상대적으로 좀 귀해요. 왜냐하면 많이 팔리지도 않으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런 책들 중에서 이제 또 상당수의 책이 이제 그런 한계점들이 있어서 밸런스에 좀 아쉬움이 좀 있긴 하거든요. 다만 이제 그런 게 없는 책들이 상대적으로 그럼 제도권의 분들인데 너무 이렇게 좀 밸런스가 좀 없어서 생길 수 있는 그런 우려에서 좀 상대적으로 좀 자유로운 경우는 어떤 책이 있냐면, 요건 상식적으로 책을 볼 때 좀 알아두면 좋아요. 펀드 매니저가 독립할 때 쓰는 책 있잖아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그 펀드 매니저 이름을 내걸고 자문사를 차리거나 자산운용사를 차리거나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걸는데 자기 인지도를 올리기 위해서 이름을 걸고 자기가 운영을 하기 위해서 그때 이제 책을 써서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 투자관이나 과거의 기록들 이런 걸, 이렇게 노하우나 이런 걸 좀 공유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때는 목적이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상대적으로 이제 내용들을 보면 좀 알찬 내용들, 평소에 좀 구하기 어렵고, 그런 자기의 투자관이나 자기의 투자 과거 그런 것들을 좀 상세하게 전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책들 중에서 좀 괜찮은 책들이 많이 나요. 투자가 잘 된 케이스, 안 된 케이스,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좀 더 잘 되려면 어떤 게 필요하냐,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좀 제약이 있긴 하나 그래도 밸런스 관점에서는 꽤 상당히 괜찮은 거고요. 이제 그런 책이고, 이 책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하게, 이분은 제도권에 계셨다가 이제 대학 교수를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눈치를 안 보는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그러니까 책을 딱 다듣고 나서, 이분의 양력을 보면 지금 연대 교수잖아요. 연대 교수고 외부 활동을 요새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신랄하게 삼성전자 이야기, 기타
여기 뭐 신한지주에 대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여기도 신한지주에 대해서 좀 불만을 표시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이런 기업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도권의 안에 있으면은 말을 하는 게 조심스러운데, 이게 아무리 대학 교수쯤 하고 나이도 어느 정도 있고 커리어도 쌓았고 대학 교수라는 그런 위치에 있고 이러니까 그냥 말을 좀 편하게 하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건 문제가 있다 아니다. 약간 사회이사급으로 가는 이제 레벨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좀 편하게 이야기를 해서 오히려 이제 뭐 약간 연세가 있어서 뭐 최신적인 트렌드나 이런 걸 잘 못 잡는다고 혹시 혹자가 예를 들어서 좀 젊은 이제 젊은 마인드로 투자를 하는 분들이 아쉬워할 수 있는 단점은 뭐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해요. 저는 그렇게 크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그러니까 그거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밸런스 있게 기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냉정하게 평가를 한다거나 이런저런 것들을 고려해야 됩니다라는 설명하는 건 상당히 괜찮았어요. 그래서 읽어보면서 난이도도 책이 별로 높진 않아. 이 책은 입문서로서 좀 난이도도 별로 높지 않고 편하게 읽을 수 있는 책이고요. 제가 읽어보면서도 술술 잘 익히니까 읽으면서 그래, 야 이런 것도 잘 다뤘네 라고 하는 부분들이 사실 좀 있어서 되게 괜찮은 책이다. 주식 투자에 하신 지 얼마 안 되신 한 1, 2년 이내의 분이라면 이 책을 한번 편하게 읽어보면 좋겠다. 이 책을 꼼꼼하게 읽어보실 분이 뭐 주린이 분들이면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내가 한 1, 2년 해봐서 감은 좀 있긴 한데 밸런스가 좋은 책이라고 하니 한번 읽어보자 라고 하는 분들도 좀 쉽게 보면서 재밌게 읽어볼 수 있는 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여기 보면 요 그래프가 기업이 현금 사용은 M&A로 사용하거나 배당으로 쓰거나 자사제 매입으로 쓰거나 아니면 설비 투자, 그래서 뭐 공장을 증설하거나 이런 데 쓰거나, 그 다음에 R&D 해가지고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이런 용도로 현금을 쓰는 게 맞다 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기업의 가치가 올라간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 되게 설명이 되게 잘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안 하고 현금을 재워놨거나 뭐 터널링을 하거나 뭐 기타 등등 이렇게 하면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주주가치가, 신한지주 케이스 이야기하면서 주주가치가 파괴된 이야기는 제가 SNS에서 종종 이야기를 한 적이 있기는 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도 좀 신랄하고 냉정하게 이야기를 잘 했더라고요. 그래서 밸런스 되게 좋다. 아주 빅히트를 친 책은 아닌데 그렇게 보내기에는 좀 아까운 책이다, 좋은 책이다, 꼭 한번 읽어보시길 권해드린다 라고 제 채널에 계신 분들은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니까 한번 읽어보면, 다음에 읽어보시고 다음에 라이브에 오셔가지고 그 책이 어떻더라에 대한 개인적인 평이나 이런 것도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뭐 아마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나는 좋았다 이런 것도 라이브 때 피드백을 한번 해주시면 제 생각이 맞았는지, 여러분들도 괜찮게 느꼈는지 그런 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배구조 뭐 관련된 이야기도 있고요. 기업의 뭐 성장 동력이나 뭐 이런 부분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설명도 꽤 잘 돼 있어요. 외국 주식에 대한 코멘트도 좀 있고, 그러니까 한국 주식이랑 비교해서 어떤 게 다르냐 이런 이야기도 좀 잘 돼 있고 이러니까 한번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좋은 주식, 나쁜 주식은 구매했습니다. 곧 읽기 시작하려고 이랬는데 편하게 읽어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아마 홍원주님 질문하신 수준을 봤을 때는 사서, 이게 출판사는 좋아할 표현은 아니긴 한데 사서 볼 정도는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면 좀 어떤 느낌이냐면 쉽게 읽히면 사서 보기는 그렇고, 그러니까 주린이라면 이 책을 설명하면서 이런 게 중요해 라고 해서, 그러니까 피트왕이 밸런스 있는 책이라고 하니까 보려고 했는데 막 설명이 막 다 책 내용들이 다 새로운 내용들, 이런 거 이게 중요하구나 이렇게 알고 보시는 분들은 소장하면서 좀 편하게 읽힐 때까지 당연한 이야기지라고 다 읽힐 때까지 한 3번 4번 읽어볼 가치가 있는 책, 그래서 그런 분들은 소장하면 좋고요. 그냥 좀 경험이 좀 있으신 분들은 그냥 이 책은 이미 좀 많이 풀렸으니까 뭐 책 판매가 당장 출판사 입장에서도 제가 책을 소개한다 책을 더 많이 팔리길 기대하진 않을 테니까, 그래도 그나마 이제 좀 많은 사람한테 읽히면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도서관이나 이런 데 좀 있을 테니까 아무래도 스펙이 좋으면 도서관에 좀 잘 깔리거든요. 그러니까 도서관 같은 데 가서 보이면 대출해가지고 한번 쭉 읽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이분이 대한항공 얘기는 자주 언급해서 좀 통쾌했어요. 소갈이 했던 관련 종목이어서 그렇다라고 했는데, 아무튼 네, 그쵸. 그런 이야기를 그냥 시원시원하게 해요. 삼성전자에 관련된 이야기도 아쉬운 부분이나 이런 것도 그냥 시원시원하게 해요. 아쉬울 게 없어요. 제도권에 뭐 유명한 분이 꽤 인지도 높은 분들이 책을 썼는데 이런 이야기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책에 그런 이야기를 하면 자기 본업에 지장을 받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 못하는 것들을 이 책에서 그냥 과감 없이 잘 돼 있으니까 이런 책은 되게 좋은 책이죠. 희소성 측면에선 괜찮은 것 같아요.
전자책으로 구매를 하셨으면 편하게 들으세요. 전자책으로 보시면은 오히려 뭐 좋게 생각하시면은 책 공간 차지하지 않고 볼 때마다 그때그때 열어보면 되고 뭐 그렇게 하니까 되게 좋죠. 아무튼 재밌게 보세요. 저도 전자책으로 봤는데 그러니까 캡처가 깔끔하잖아요. 전자책으로 한번 보시면 재밌는 게 많아요. 다음에 책 읽어보시고요. 저한테 피드백 주세요. 어떤 대목 괜찮았고 뭐 이런 게 대해서 피드백을 한번 주시면 또 이야기를 한번 하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구체적인 예나 이런 거 설명 한번 주시면 그런 이야기도 하면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 케이스 스타디가 좀 괜찮은 편이에요. 깔 회사는 그냥 까거든요. 좋은 회사는 이러면 좋다라는 이야기하고 그런 책이 좋은 책이죠. 우리나라 사례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정말 흔치 않으니까. 요 책, 좋은 주식, 나쁜 주식은 책 자체가 케이스가 막, 새로운, 요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 뭐, 요런 느낌을 준기보다, 그러니까 읽어보시면 이해되실 거예요. 제가 제 채널에서 대충 한 반 이상은 제 채널에서 비슷한 논조로 이야기를 했던 것들이 나오는구나, 나오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뭐, 좋게 생각하면, 피트망이 했던 이야기, 이 책 읽어보면 이게 나름대로 대학 교수가 이제 밸런스 있게 썼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으니까 책이 제가 평소에 하던 논조에서 크게 많이 어긋나진 않는구나라는 걸 확인하실 수도 있는 기회가 되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한번 재밌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흐름이 비슷하구나. 피트왕이 좋아할 만하구나. 뭐 이런 느낌이 드실 것 같아요. 그렇게. 그래서 책 내용 문구는 따로 설명을 안 드리고 하려고 해서 요 그래프가 저는 요 그래프가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현금을 이런 식으로 사용해야 기업의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현금을 대충 한 5가지 종류로 사용할 수 있다에 대해서 설명한 부분은 요거는 소개해드리면 좋겠다. 요거 말고 이외에 다른 걸로 잘 활용을 못하면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에 대해서 막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한전은 왜 상장했는지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 그냥 대놓고 그냥 스트레이트를 하죠. 뭐 그런 이야기들도 있고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